안녕하세요. 로운맘 채널 PD 미쿡이모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니 로운맘 편 2편 영상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만 0에서 3세, 3세에서 6세 영어 노출에 대해 질문을 이어갈게요. 로망스 분들이 만 2세 이전 영어 노출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로운맘은 만 2세 모국어 발화 이유가 아닌 그 이전부터 영어를 노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모국어 발화나 혹은 만 3세 이후 시작된다는 순차적 이중언어 습득의 정의 때문에 로망스 분들 중에서는 언어 노출을, 영어 노출을 만 2세 혹은 만 3세 이후로 잡고 가시기도 하시죠. 저의 경우에는 그런데 세계 언어를 습득하면서 지나온 저의 경험이나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고민을 한 결과 만 2세에서 3세 이전에 굳이 영어 노출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전혀 노출되고 있지 않다가 만 3세 이후, 그러니까 아이 발달상으로도 호불호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이면서 또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요 무렵에 갑자기 새로운 언어를 노출을 한다면 과연 아이가 그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만 3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세, 5세 무렵에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영어 때문에 조금씩 조급해지시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가 영어를 처음 노출했을 때, 영어를 노출하지 않다가 처음 노출했을 때 아이의 영어 거부감이 만약에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거부감을 놀이로 이렇게 잘 접근을 하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텐데, 저에게 과연 그런 인내심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저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0, 3세부터도 그냥 아예 어릴 때부터도 영어는 그냥 편하게 꾸준히 노출해 주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만 0, 3세 시기에는 언어 습득 장치를 장착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8개월 무렵부터도 아이들은 벌써 2개, 3개의 다른 언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아이에게 2개의 언어를 우리 가정의 수준에 맞게 잘 노출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플러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영어라는 것이 모국어와는 달리 주언어는 아니지만 내 일상에서도, 아이의 일상에서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잘 몰라도 그냥 어색하지 않은 언어로 영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소망이가 어릴 때부터 만 0, 3세 시기부터 영어를 노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36개월까지 소망이에게 영어를 일상에서 노출해 줄 때 혹시 로운맘만의 원칙이 있었을까요? 네, 3가지 정도는 제가 꼭 마음에 두고 지켰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상 영어를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일상에서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녹이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 씻자고 말을 할 때, go wash your hands, let's wash our hands 이런 식으로 꼭 손 씻자고 한국말로만 하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뭐 매번은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마스크 많이 쓰니까 마스크 써야 될 때 put your mask on 이런 식으로요. 그냥 계속 일상에 녹여주는 거, 적재적소에 딱 필요할 때 필요한 영어를 녹이는 것을 일단 원칙 중 하나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도록이면 영어로 말할 때는 그 문장은 영어로만 말해주기입니다. 아이가 두 언어를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일상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서망아, 우리 그로서리 스토어 가가지고 베지터블 사오자.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영어 단어를 녹여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영어 노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문장에 완벽하게 영어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소망, let's go to the grocery store and buy some vegetables. 뭐 이렇게 한 문장을 영어로 완성해서 이야기하도록 노력하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모국어 발달에 따라서 맞춰서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돌 이전부터 영어를 일상에서 조금씩 녹여왔던 소망이라고 하더라도 만 2세 무렵 모국어 발화가 폭발하는 시기에는 소망이도 영어 거부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신이 나서 한국어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바쁜데 왜 잘 모르는 영어를 해야 하냐? 난 내가 잘하는 모국어를 먼저 폭발시키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런 시기에는 저는 몇 달은 그냥 모국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영어를 떠나서 제 육아의 원칙 중에 하나가
만 0, 3세 아이, 뭐 3, 6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뭐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애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젠 그 시기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 모국어로 무엇이든 표현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었다면 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저는 오히려 영어 그림책은 제가 그냥 혼자 하루에 한 권 읽었습니다. 진짜 제가 애들 영어 그림책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영어 그림책은 엄마가 더 먼저 봐둬야 또 나중에 아이한테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영어 빈도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아예 영어를 떠나가지만 않게 그냥 간단한 영어만 아이 귀에 걸리도록 일상에서 조금씩만 했습니다. 그냥 혼잣말 같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그랬더니 이제 소망이가 충분히 모국어 발화가 된 후에 한 2달 반 정도로 됐을 때 어느 정도 또 자신감이 붙었는지 소망이가 먼저 영어 그림책을 저한테 가져와서 다시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다시 즐겁게 영어 그림책을 소망이에게 읽어주었고요. 이후로는 매일 하루 한 권 영어 그림책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여러 권 읽는 날도 있고 아예 안 읽는 날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이 빈도를 일주일 간격으로 혼자 제 스스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며칠 영어 그림책을 봤더라, 뭐 몇 권을 읽었지, 혹은 몇 번 이 영어 그림책을 반복해서 봤지, 라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날마다 하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만약에 이거를 일주일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체크를 하면서 영어 책을 들이밀거나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노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 단위를 일주일로 했고요. 이번 주에 조금 영어 그림책이 좀 빠졌었네 싶으면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미리미리 제가 읽어뒀었던 영어 그림책 가지고 밑밥을 깔면서 영어를 더 노출해주는 식으로 꾸준함 혹은 지속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첫 3년 동안 영어 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맘의 영어 노출에 대한 로드맵과 방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만 0세에서 만 3세까지는 일단 모국어를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매일 꾸준히 영어 노출을 하는데 영어 그림책을 한 권씩 혹은 그 이상씩 읽거나 아니면은 일상 적재적소에 영어를 녹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영3세는 지나왔고요. 그리고 만 3세, 지금 시기인데 만 3세부터 앞으로는 영어의 노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영어 그림책을 좀 더 다양하게 읽어주거나 이제 영상도 좀 더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영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영어만 하는 환경을 좀 더 많이 제공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영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도 와가지고 그냥 영어만 하도록 제가 부탁할 수도 있겠죠. 혹은 같이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만 된 양질의 영상을 골라서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이 저의 노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전 무렵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는 소망이의 만 0, 3세, 3, 6세 영어 로드맵에 대해서 되게 여러 편에 걸쳐서 영상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일을 좀 덜 할 때여서 되게 또 의욕도 좋았어요. 그래서 영어의 최소 인풋까지 측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만 3세 이상이 되면 아이를 이중언어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인풋이 하루에 20%에서 40%,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가량의 영어 노출 시간을 가지면 된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 가면 하루 3시간의 영어 노출, 그리고 또 집에서 저랑 남편이 또 아이에게 맞춰서 일상 영어를 하면 뭐 순차적 조기 이중 언어 그냥 되겠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난 1년 동안 영어 유치원들을 알아보고 정말 다양한 영유 상담을 받아본 후에 결국은 제가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중 언어자로 키우기 위한 하루의 영어 최소 인풋 조건이 좀 미달이 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럼 지금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으시고 일반 유치원을 보내면서 4, 7세가 될 소망이를 위한 로맘의 로드맵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 7세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영어를
늘리는 부분만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답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게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